설애는 왜 양동이를 끌어안고 사라졌을까? 설애를 바라보는 혜준의 마음은 수사일까 사랑일까? 방 안의 벽지는 산일까 바다일까? 혜준의 아내 안정아는 왜 석류를 먹이려 했을까? 후배 경찰 오수아는 왜 한밤중에 술에 취해 설애를 찾아갔을까? 여자 형사 연수는 용의자인 설애를 왜 대변했을까? 설애는 혜준을 사랑하긴 했을까요? 아니면 이용하기만 했을까요?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러한 궁금증들이 생겨났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에겐 각각의 숨겨진 사연들이 있어서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선 등장인물 속의 또 다른 자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사연들을 연결짓다 보면 새로운 세계관이 나타나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또 다른 이야기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은 일부 부산 이야기와 2부 이포 이야기로 나눠진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로 일부 부산에서는 능력 있는 경찰관 혜준이 살인 용의자로 붙잡힌 설애와 사랑에 빠져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혜준과 그의 아내 안정환, 그리고 설애의 관계는 꽃미남 아도니스, 명계의 여신 페르세포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이야기입니다. 아도니스는 파포스의 왕 티니라스와 스미르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공주인 딸이 아버지 티니라스를 사랑하게 하는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아 아버지와 딸 사이에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비록 저주이긴 하나 근친이라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몰약나무로 변해버렸는데 임신 중이었던 스미르나 공주가 몰약나무로 변해버리자 나무 안에서 아도니스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저주로 인해 아기가 나무 안에 갇혀있자 아도니스를 꺼내 상자에 담아 페르세포네에게 맡겼습니다. 상자 안이 궁금했던 페르세포네는 상자를 열어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꽃미남 아도니스가 나오자 한눈에 반해버려 아도니스와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아프로디테가 명기에 찾아와 아도니스를 되찾으러 왔는데 성장한 아도니스를 본 아프로디테도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도니스를 사이에 두고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폰의 두 여신이 한 남자를 두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점점 커지자 제우스가 나서 중재를 하게 됐는데 4개월은 페르세포네와 지하세계에서 살고 4개월은 아프로디테와 지상세계에서 살고 남은 4개월은 아도니스 자유에 맡겨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환과 설애에게 사랑받는 혜주는 아도니스가 되고 이포에 살고 있는 안정환은 지하세계의 여신 페르세포네가 되며 부산에 살고 있는 설애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안정환과 썸 타는 사이로 나오는 이주임은 명계의 신 하데스가 됩니다. 선생님, 이프에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여기 아침에 해 없어요. 안개 때문에. 이포에 들어서면 항상 껴있는 안개는 뱃사공 카론이 노를 젓는 아케론강의 안개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타내는 안개가 됩니다. 이포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포는 하데스가 다스리는 명계의 세계로 죽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죽은 자가 또 죽을 수는 없기에 이포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이포에 있을 때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기에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서 구두를 신고 등장하고 부산에 있을 때는 범인들을 잡으러 운동화를 신고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도니스는 페르세포네와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동시에 받게 됐는데 사냥꾼이었던 아도니스는 두 여신을 만나는 것보다 그의 직업이었던 사냥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아도니스가 사냥할 때 가장 행복하듯 경찰이었던 혜주는 살인사건 범인을 잡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환이 이포에 온 혜준을 바라보며 당신은 왜 이렇게 시들어가냐면서 당신 이포 와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한데. 행복해, 나도. 당신은 살인이랑 폭력도 같이 있어야 행복하잖아. 이런 대사를 나누는데
페르세포네를 좋아하긴 했지만 사냥을 더 좋아했던 아도니스를 표현한 장면으로 아도니스는 명계에 있는 4개월 동안은 사냥을 할 수 없어서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아도니스와 마찬가지로 살인과 폭력이 있는 범죄 현장에 있어야 행복한 해주는 이포에 있을 때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지상 세계에 올라온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아프로디테를 만나는 것보다 사냥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신이라는 체면도 던져버리고 우아한 드레스를 사냥복으로 갈아입은 후 아도니스와 함께 사냥을 하러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냥복으로 갈아입은 아프로디테를 본 아도니스는 그때부터 그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감옥 간 적 있는데요? 예, 한 달밖에 안 살았죠. 지 여자가 딴 남자만 한다고 오해해서 그 남자를 때렸어요. 죽음보다 감옥을 더 무서워하는데? 그러게. 그런 놈이 감옥 갈 거 각오하고 사람을 때렸네? 죽을 만큼 좋아한 여자네. 혜준도 마찬가지로 혜준의 집에 찾아온 설애가 혜준에게 오가인이라는 단서를 줘서 홍산호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자 이때부터 혜준은 설애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에 빠져 밤낮으로 사냥하러 다니자 아프로디테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아레스는 아도니스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스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멧돼지로 변신해 뿔로 찔러 아도니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너 돈 때문에 범인 죽인 거 아니지? 그지? 내가 다 알아보고 왔어. 너 한 달 감옥 사는 동안 범이가 오가인을 건드렸어. 맞지? 아, 여자들은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랑 왜 자요? 나도 쓰레기지만. 그러니까. 홍산호와 혜준의 대화를 살펴보면 홍산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오가인과 범이가 눈이 맞아서 범이를 죽이게 됐다는 사연을 들려주는데 홍산호는 아프로디테의 두 번째 남편인 아레스로 영화상 설애의 두 번째 남편으로 나오는 이모신이 됩니다. 홍산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범이와 바람핀 오가인은 아프로디테 여신으로 설애에 해당합니다. 오가인과 눈이 맞아 바람핀 범이는 아프로디테와 눈이 맞은 아도니스로 혜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홍산호가 범이를 죽였다는 내용은 아레스가 아도니스를 죽였다는 의미로 두 번째 남편인 이모신이 혜준을 죽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모신과 혜준이 손가락을 꺾는 장면이 두 사람 간의 감정의 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화상에서는 혜준이 살해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지만 설애가 미해군이 개발했다는 수면요법으로 혜준을 잠들게 하는 장면이 혜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깃불이 서서히 꺼져가듯 혜준의 생명의 불꽃도 꺼져버렸습니다. 아도니스는 죽고 난 뒤 저승의 세계인 명계로 가게 되자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의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저승 세계에 살고 있는 페르세포네는 아도니스를 영원히 독차지하게 됐고 지상 세계에 살고 있는 아프로디테는 영원히 아도니스를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영화 말미에 호미산 이야기로 대신해 주는데 산 좋아하는 우리 엄마는 자주 말했어요. 내가 속상할 때마다 한국 가면 네 산이 있다. 재판에서 나라에 뺏겼지만 누가 뭐래도 내 맘속에선 후미산은 내 산이에요. 재판에서 뺏긴 호미산은 누가 뭐래도 내 맘속에선 내 것이라는 말은 몰량나무에서 꺼낸 아도니스를 페르세포네에게 맡겼더니 안방마님 행세를 하더란 겁니다. 먼저 발견한 건 아프로디테인데 페르세포네에게 빼앗기게 생겨서 속이 많이 상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동안은 4개월씩 나눠 살아서 불만이 없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가 난 아프로디테는 페르세포네에게 따지러 지하세계로 내려갔습니다. 죽은 걸 어떡하냐고 발뺌하는 페르세포네와 아도니스를 내놓으라는 아프로디테는 또 싸우게 됐습니다. 두 여신의 2차전 싸움은 결국 제우스를 나서게 했고 이번에는 6개월씩 나눠서 살라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수면요법을 마친 후 설애와 혜준은 절에 들르는데 주머니가 저고리에 12개, 바지에 6. 단골집에서 맞춰 입고 사건 해결해드린 적 있어서 싸게 해줘요. 단골집에서 맞췄다며 주머니가 저고리에 12개, 바지에 6개 있다고 자랑하는 장면이
1년에 6개월씩 살라고 새로운 합의를 해줬다는 뜻이 됩니다. 제우스가 나선 덕분에 새로운 합의가 만족스럽게 끝나자 아프로디테는 매우 기뻐했는데 영화에서는 부처님상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설례로 연출되었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은 실화 사건 하나와 여러 개의 그리스 신화가 겹쳐져 있는 형태의 영화입니다. 이번 편은 주인공 해준, 안정환, 설애의 관계를 아도니스, 페르세포네, 아프로디테의 사랑 이야기로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시고 이상으로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